시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와 달, 또 별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읽으려고 했고, 마침내 시계라는 정말 놀라운 걸 만들어냈죠.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시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여 년 전 조선에서 탄생한 혼천시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동양과학사 연구의 거장이죠. 조지프 니덤이 획기적인 유물이라고 감탄하고 또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시계 장인이 이걸 복원하는 데 10년 넘게 매달렸다고 해요. 정말 매혹적인 시계인데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이 혼천시계,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귀한 메모들, 또 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혼천시계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동양의 깊은 천문 지식, 그리고 서양의 정교한 기계 기술, 이 둘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엮어냈는지, 그리고 이 놀라운 융합이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이 혼천시계, 이게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물건은 아닌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계라기보다는요, 우주의 움직임이랑 시간을 함께 보여주는, 뭐랄까, 소형 천문대, 그러면서도 정밀기계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69년인데요. 당시 관상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상청이나 천문연구원 같은 곳이죠. 거기서 천문학 교수로 일했던 송혜영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을 보여주는 혼천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계장치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부분.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송희영,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네요. 혼천회하고 기계식 시계가 만났다니. 생각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정교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지프 니덤 같은 학자가 아주 높이 평가한 거고요. 또 현대의 그 시계장인 루드비히 웨슬링 같은 전문가가 복원 과정에서 그 독창성, 기술적 완성도에 정말 매료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넘어서서 당시 조선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높은 수준의 천문학 지식, 그리고 그걸 구현해낸 기술력까지, 이게 다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 구조를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동양의 지혜가 담겼다는 혼천의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이름부터가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라는데 당시의 우주관이 담겨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혼천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이 땅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구형이다라고 생각했던 혼천설의 바탕을 둔 천문기구예요. 여러 개의 고리, 환이라고 하죠. 이걸 겹쳐서 별의 위치나 움직임을 재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송희영의 혼천시계에 있는 이 혼천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혼천의 중심에는 관측을 위한 조준장치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송희영은 여기에 지구 모양의 공, 그러니까 지구애, 지구이를 설치했어요. 지구예요? 아니, 그 당시 유럽에서도 지동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 아니었나요? 그런데 혼천의 중심에 둥근 지구 모형을 넣었다는 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동설을 받아들여서라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구에서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천체의 일주 운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아주 독창적인 설계로 해석됩니다. 지구애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스스로 회전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늘의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거죠. 아하, 하늘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당시 조선에게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달력을 썼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수도 북경하고 조선 수도 한양 사이에는 경도 차이가 있잖아요. 약 30분 정도 시차가 납니다. 이 때문에 일식이나 월식 같은 중요한 천문 현상을 예측할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우리만의 정확한 시간, 즉 조선의 표준시를 확립하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였죠. 혼천에는 바로 이 조선의 시간을 측정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을 재는 걸 넘어서 국가 운영하고도 직결된 문제였군요. 그 천체의 움직임 구현도 아주 정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상징하는 작은 구슬이 달려있는데 이 구슬이 1년 동안 황도,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매일 약 1도씩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태양의 연주 운동을 보여주는 거죠. 또 실제 지구 자전축처럼 23.5도 기울어진 황도원이라는 게 회전하면서 24절기하고 양력 날짜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주고요. 심지어는 한쪽은 흰색, 다른 쪽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구가 있어요. 이걸 한 발 주기로 회전시켜서 달의 위상 변화, 그러니까 초승달, 보름달 같은 거요. 그거하고 음력 날짜까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기술로 이 모든 걸 기계적으로 구현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와, 동양 천문학의 정수가 담긴 이 혼천에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송이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서양의 기술과 만나게 됩니다. 전통적인 물시계 방식, 예를 들어서 세종시대 자경루가 사용했던 그 물의 힘으로 작동하는 방식 있잖아요. 수격식. 그거 대신에 당시 동아시아에 새롭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서양의 기계식 시계 기술을 아주 과감하게 도입합니다. 이게 혼천시계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간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동력원입니다. 물 대신에요, 시계장치 중앙에 매달린 무거운 추.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이용하는 추동식 방식을 썼습니다. 이 추가 이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힘을 만들어내고 이 힘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톱니바퀴, 기어들을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힘이 혼천에도 돌리고 시계 바늘도 움직이고 또 종을 치는 장치까지 전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유럽에서 발전했던 자명종, 그러니까 스스로 종을 울리는 시계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였습니다. 추가 내려가는 힘으로 톱니바퀴를 돌린다. 들어보면 원리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걸 아주 정밀하게 지어하는 게 관건이었겠네요. 당연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필요했을 테고요. 맞습니다. 정확한 시간 측정의 핵심, 그게 바로 진자, 펜듈럼하고 탈진기, 에스케이프멘트입니다. 진자는 아시다시피 일정한 길이의 막대 끝에 추를 매달아서 좌우로 규칙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장치잖아요. 이 진자가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성질, 이걸 등시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진기는 뭐냐면 이 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톱니바퀴가 한 번에 한 칸씩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장치예요. 마치 자물쇠처럼 톱니바퀴를 딱 붙잡았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탁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혼천시계에는 당시 유럽에서 쓰이던 왕관 모양의 갈진기, 크라운 휠 이스케이프먼트라고 하죠. 그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장치 덕분에 이전의 물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본 자료 중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송희영의 혼천시계가 166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위언스, 이 사람이 진자시계 원리를 집대성한 책 진자시계를 출판한 게 1673년이라는 거예요. 무려 4년이나 앞선 시점에 비슷한 원리의 진자장치랑 추동식 구조를 가진 시계가 조선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점이 혼천시계 연구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당시 조선이 독자적으로 진자시계의 원리를 파악하고 구현할 능력이 있었던 건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서양의 과학기술 정보가 조선에 전해지고 소화되었던 건지 여러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위언스의 연구와는 별개로 유사한 기술적 해법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가 먼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탐구하게 만드는 거죠. 혼천시계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미스테리이자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대외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그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전 세대의 대표적인 자돈 15 물시계였던 자경루는요. 시간을 알리는 인형이나 글자가 적힌 팻말, 시패라고 하죠. 이게 2시간, 그러니까 한 시즌 동안은 계속 같은 걸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라고 표시된 팻말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쭉 유지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혼천시계의 시패는 마치 현대시계의 시침처럼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새겨진 더 세분화된 눈금을 통해서 훨씬 정밀하게 현지 시각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역시 기계식 시계의 장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양의 깊이 있는 천문 지식과 서양의 정밀한 기계 기술,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시계 안에서 만나는지, 그 놀라운 융합의 지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시간인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혼천시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 천문기구인 혼천회와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서양식 기계 자명종의 작동 원리를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시킨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의 천문시계라는 점이죠. 이게 단순히 두 개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조선의 이런 접근 방식이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당시 중국이나 일본은 서양시계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16세기 말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명종이 동아시아에 전래되었을 때 각 나라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황실에서는 이 신기한 기계 장치를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긴 했지만 주로 좀 진기한 완구나 장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기술 자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모방 제작은 했지만 주로 화려한 외관 장식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냥 신기한 물건 정도로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일본은 서양 자명종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시간 체계, 예를 들면 하루를 12시즌으로 나누고 각 시즌의 길이를 계절에 따라 다르게 하는 부정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개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와도케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시계들이 그렇게 탄생했죠. 중국은 장식품, 일본은 자기 방식대로 개조. 그럼 조선은 어땠나요? 조선의 접근은 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식 숫자 표기나 12시간제 이런 게 낯설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자명종을 유흥말이라는 기술자가 아주 면밀하게 연구해서 타종 원리를 파악하고 자체 제작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송이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서양의 기계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왔던 정밀한 천문기기 제작 기술, 즉 혼천의 제작 노하우하고 서양의 기계식 동력 및 제어 기술을 융합하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이영과 당시 조선 과학기술계의 독창성이 빛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강점과 이걸 어떻게 결합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것이야말로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융합을 통해서 하늘의 움직임, 즉 천체의 운행과 시간이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보여주는 전례없는 장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외국 기술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들의 지식체계와 필요에 맞게 주체적으로 재창조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이 단순히 선진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기술을 개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세종시대 작용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였던 자동 시보장치, 그러니까 구슬을 이용해서 종을 치는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작용루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정해진 시각마다 구슬을 떨어뜨려서 종이나 징, 북을 치는 장치를 작동시켰는데 이 구슬 신호 방식 자체는 이슬람 문명의 자동 기계 장치, 예를 들면 알자자리의 물시계 같은 데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용로는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록에 따라서는 수백 개,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상당히 많은 수의 구슬을 사용했고요. 결정적으로 매일 담당 관리가 직접 이 구슬들을 다 회수해서 다시 장전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이 직접 그 구슬을 다시 채워 넣어야 했다니 자동시계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그럼 혼천시계는 이 번거로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송혜영은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한 정말 기계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우선 타종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구슬의 수를 단 4개로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종을 치는 신호를 보낸 구슬이 그냥 밑으로 떨어져 쌓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설계된 길, 통로를 따라서 자동으로 굴러내려와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 스스로 재장전되는 자동순환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와, 구슬이 자동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야말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사람이 개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알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자경류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아주 뛰어난 기계공학적인 아이디어로 완벽하게 개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서양 기술을 가져온 것을 넘어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조선 자체의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 나라에서 온 최첨단 레고 부품들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전통 목조 건축 기술을 정말 완벽하게 결합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천시계를 통해서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그 눈부신 성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창의적인 정신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의 시계 안에는 동양 전통 천문학의 정수가 담긴 혼천에, 또 이슬람 문명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동 15장치를 독창적으로 개선한 구슬 자동 순환 시스템, 그리고 당시 서양 최첨단 기술이었던 추동식 동력 장치, 정밀 톱니바퀴 메커니즘, 진자와 탈진기를 이용한 시간 제어 기술이 정말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이 단순히 외국의 선진 문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술의 원리를 주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기술, 특히 천문기기 제작술 같은 거죠. 이것과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적이면서도 한층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혼천시계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창조적 융합이 어떻게 위대한 성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사례이고요. 이는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놀라운 시계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뛰어난 기술적 성취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달라 보이는 지식과 기술을 연결하고 새롭게 조합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송희영이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서양의 기계식 시계와 조선의 뿌리 깊은 천문 전통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들을 융합해서 혼천시계라는 전에 없던 가치를 창조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익숙한 지식이나 기술들 혹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분야의 요소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번 연결하고 조합해 본다면 과연 어떤 새롭고 놀라운 가능성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뜻밖의 흥미로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